권투는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챔피언 홍수환도 4전 5기로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서서 싸워나갑니다. 많이 맞아도 안 쓰러질 맷집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패서 이기는 것이 권투입니다. 주식 투자도 100전 100승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0종목 투자해서 40종목 손해를 보더라도 60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이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주식의 폭락이 오더라도 정해놓은 손절 목표를 실천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가 올 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별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통신의 인프라 혈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와 경쟁할 곳이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초당 약 100메가비트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유선 서비스에 필적할 만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4,5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하늘에 있는데요. 전체 활성 위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42,000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매년 발사한 위성 수를 볼 수 있는데요. 스타링크가 출시되고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투자 기관과 시장 진입에 대한 회담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경영진들은 뉴델리에서 투자에 관련된 진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시장이 건설되면요, 24,000달러의 EV를 생산할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EV 공급망 구축과 공장 부지 할당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는요, 작년 인도에서 관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 이후로 급격한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개 차 제조업체들은 EV 충전소를 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3만 개의 충전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현대 및 기아 자동차, 혼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거의 4배 증가한 50만 개의 충전기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 60% 이상을 차지한 테슬라가 18,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위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레거시 기업의 회생을 보여준 것인데요. 지위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1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72%가 상승했습니다. 125년이 넘은 지위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지위는 항공우주 중심 회사로 변모시키는데 단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에 집중을 했고요. 대체대조표를 정리하고 자산 매각, 부채 상환이 52주 주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은 9월달에 또 다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연준의 이번에 금리를 0.4%포인트 인상해서 5.25에서 5.5% 범위의 기준금리를 설정을 했죠. 적절한 주가 정책 확정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주시해야겠죠. 데이터가 타당하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CNN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이션이 2%가 되려면 심각한 침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CME 그룹의 패드워치는 주가금리 인상 확률이 약 35%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네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낮은 연간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에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인데요.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와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PCE는 4.1%, CPI는 4.86%입니다.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베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해증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평균 해증 수요의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RBC 캐피탈 마켓에 따르면 QQQ와 SPI의 풋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 SPY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죠. 팔란티어는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주가가 앞으로 54%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팔란티어가 AI 업계 축구선수 메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28일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했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AI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존 허스만입니다. 그는 닷컴 버블과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올해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S&P 500이 64%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된 인식 때문에 2023년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55%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추정치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요. 시장의 붕괴는 예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 붕괴가 오더라도 손절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주식에 호황이 온다면 올라가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